2차 곡선의 마지막 쌍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쌍곡선의 정의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 F', F', 초점이겠죠.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을 쌍곡선이라 하고,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 F, F'을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까지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두 차가 일정한 그런 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곡선의 모양, 그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쌍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조금 궁금한 거거든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저희 책에서는 바로 쌍곡선의 모양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정의대로 한번 쌍곡선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겠죠. F', 그런 다음에 여기를 F라고 이런 식으로 뒀어요. 두 개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거리차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리차를 2A로 고정해놓고 할 건데, 우선은 여기서 한번 봐봐요. 거리차가 일정하다는 거는 타원에서 거리합이 일정한 것보다는 꽤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 중앙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C,0이라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C,0이라고 하면 거리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차가 당연히 빵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리차가 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든 거리차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거리차가 계속 커지겠죠. 어디까지 계속 커지냐? 점이 여기 올 때까지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 점이 여기를 나가버리면 거리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일정하게 돼요. 더 넘어가도 거리차가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리차가 이 밖에 있는 점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밖에를 고려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가령 이 C랑 이 마이너스 C 이 사이에 A,0이 있다고 한번 봐보죠. 이런 식으로 A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C가 될 거고 여기는 C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C에서 빼기 C 빼기 A를 빼면은 2A, 거리차가 2A가 되는 점이 F랑 F'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좋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까지 거리가 A 플러스 C고요. 여기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럼 이걸 빼면은 2A. 쌍곡선에 두 대표하는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 말고도 나머지 점들을 다 찾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찝어볼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에서부터 반지름이 1인원, 반지름이 2인원. 반지름이 2인원은 여기는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데들을 다 이어본 점입니다. 여기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데들을 다 이어봤다 보고요. 4가 되는 거리 다 이어봤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줘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등분을 하고 반지름 1인원, 2인원, 그런 다음에 3인원, 4인원을 이런 식으로 찾았다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겹치는 부분은 없는데 조금 더 크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5인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5인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반지름이 6인원이에요.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돼 있다. 6인원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이 이쪽으로 가면은 6짜리겠죠. 얘는 5짜리, 4짜리, 3짜리. 여기도 마찬가지. 6짜리, 5짜리, 4짜리, 3짜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거리차가 2인 점들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6과 2가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2잖아요. 얘는 거리가 6인 겁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거리가 6이고 얘는 2예요. 여기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 말고도 얘가 한 칸을 더 갔다고 한번 봅시다.
7까지 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거. 그럼 여기까지, 중심까지의 거리는 지금 몇입니까? 7이 되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원의 교점상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거리차가 지금 2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리차가 4가 되는 점들인 겁니다. 아까 조금 잘못 썼는데, 거리차가 4가 되는 데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두 개, 하나, 둘,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리차가 4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거리차가 4가 되고,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껍질이 하나 더, 반지름이. 그럼 반지름 3, 여기는 7짜리니까 빼면은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랑 이 일곱 번째랑 세 번째랑 만날 때, 그럼 여기도 3이고, 여기도 7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얘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갔다고 한번 봐보죠. 그러면은, 여기가 여덟 번째. 반지름 8짜리니까 4랑 이렇게 만날 때, 4랑 반지름 4짜리랑 이렇게 만날 때, 이런 것들이 거리차가 일정한 점들입니다. 맞은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일곱 번째예요. 그러면은 얘랑 세 번째, 반지름 3짜리랑 만나는 이 점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4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7이겠죠. 7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3이겠죠. 거리 차가 4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7이랑 3이랑 만나는 이쪽 지점도 거리의 차가 4가 되는 점이고요. 한 번 더 갔다고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이 8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4랑 만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4랑 만나는 거, 이게 거리차가 일정한 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어봤을 때 곡선 모양으로 이으면 이거는 이 곡선을 바로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쌍곡선의 정의를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점들을 찝어봐서 형태를 구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거리차가 일정한 점들을 이어서 쌍곡선의 형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F, 초점을 일단 체크를 하고요. C,0, 마이너스 C,0이에요. 라지 A, 이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겠죠? 첫 번째 했을 때처럼 여기까지 거리가 A 플러스 C, 반대편 거리는 C 빼기 A, 그럼 거리차가 2A가 되는 대표적인 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표적인 점이에요. 그걸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초점을 잇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두 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A'I'이라고 하고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꼭지점처럼 생겼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잇는 쌍곡선의 주축, 이 선분 A'A'을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원에서는 기면 장축, 짧으면 단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쌍곡선에서는 주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부터 여기 사이, 꼭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이론적인 건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쌍곡선의 정의를 통해서 쌍곡선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한번 볼게요. X, Y라고 이렇게 두시고, 여기까지 거리의 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는 X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여기가 루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거리차가 2A다를 여기다 한번 써볼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빼기 C 제곱 Y 제곱은 빼기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거를 2A, 지금 같으면 2A인데 우리 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도 차이가 2A인데 작은 데서 긴 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2A라고 써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일단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X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가 풀마 2a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y제곱.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가 그냥 벗겨지는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은 4a제곱 풀마 4a의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제곱을 해버리면은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일단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지금 이 형태에서 약간의 암산을 할 건데 여러분들 얘랑 여기를 보면은 x제곱 똑같아서 없어지겠죠? c제곱, y제곱까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2cx, 마이너스 2cx잖아요. 이쪽으로 다 넘겨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cx. 얘도 이항이에요. 마이너스 4a제곱. 풀마 4a. 루트. x 플러스 c제곱, y제곱. 일단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4로 다 나눠주시고, 여기를 싹싹 지워요. 싹싹 지우고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c제곱 x제곱 플러스 2a제곱 cx 플러스 a 4제곱 여기는 앞에 a가 있어요. a제곱 주시고 안쪽은 x제곱. 일단 전개를 다 할 건데 c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일단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a제곱 x제곱 2a제곱 c x a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보낼게요. a제곱이 c제곱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보내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왜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보내요.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쪽으로 보내요.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이렇게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를 a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빼기 a제곱이 이렇게 일단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다 나눠줄 거예요. 다 나눠줘 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y제곱 는 1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여기를요 b제곱으로 쓸 겁니다. 이 분모가 c제곱 빼기 a제곱인데 얘를 b제곱이라고 하면은 형태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는 1 이렇게 나오면서 쌍곡선의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자, 쌍곡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c제곱 빼기 a제곱은 이제 b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b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식을 한번 봐볼게요. 식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 x절편이 a, 0 마이너스 a, 0이 된다는 거는 금방 보여지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a, 0 마이너스 a, 0. 근데 0, b? 이거는 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 b는 뭘까? 타원에서는 되게 간단했는데 여기서의 b의 의미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얘를 조금 변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얘를 넘기고 1을 넘겨서 b제곱은 y제곱 a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를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y가 풀마 루트 주시고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뺄 거예요.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a분의 bx 풀마가 있으니까 뭐 별도로 어떤 부호에 대한 체크를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는 1이 이렇게 될 거고 얘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보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 제곱에 곱하면은 b제곱이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플러스를 먼저 볼게요. 만약에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는 a분의 bx 이것보다는 작은 거예요. a랑 b는 양수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랬을 때 얘는 이 곡선의 이 직선의 모양은 1에서 이만큼을 빼기 때문에 얘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커질수록 이 녀석은 여기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령 x가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여기가 계속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점점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 그게 점근선의 개념이에요.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근선을 그어주시면 점근선이 y는 a분의 bx라는 거예요. 이건 곡선 위에 있는 점인 거고, 곡선 위에 있는 점이 a분의 bx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따라가게끔 잘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b의 의미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는 y는 a분의 bx, 내려가는 거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a잖아요. 꼭지점이 여기까지 a, 기울기를 우리가 써보면 여기서 x축의 수직으로 있는 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쌍곡선에서의 a, b의 의미는 점근선의 기울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빗변의 길이가 c라는 겁니다. c에 대해서 다시 쓰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여기가 c고, 그 의미는 뭐냐면 중심을 냅두고 마치 컴퍼스로 이렇게 같은 길이로 내렸을 때 초점에 찍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이 모양 자체를 잘 기억을 하셔야지 쌍곡선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쌍곡선의 버전이라고 보면은 두 번째 버전이 있는데,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초점이 x축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y축에 있을 때는 b제곱, y제곱,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0,b를 지나는 거예요. 여기가 b를 지나고,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지나고요. 초점 자체를 f라고 했을 때 0,c, 0,-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얘도 이런 모양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점근선의 방정식은 똑같아요. y는 a분의 bx,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울기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b가 이렇게 되죠. b에서 이번에 y축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 길이가 a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a만큼 갔을 때 b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어쨌든 y 증가량이 b니까 x 증가량이 a라는 거. 여기서의 a의 의미는 그런 거고, 이때 빗변의 길이가 바로 c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같은 길이로 내렸을 때 초점에 찍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당연히 여기서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게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쌍곡선의 필수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쌍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식을 작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곡선이라는 게 너무 생소한 분들은 일단은 거리차가 주축의 길이랑 같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주축의 길이. 그런 다음에 ABC의 관계가
점근선. 정확하게 말하면 점근선의 기울기로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봐볼게요. 초점이 이제 Y축으로 나와 있고, Y축에다 점을 찍어요. F 0,1루트. 모든 2차 곡선이 초점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지금 꼭지점이 0,1. 여기 있는 거예요. 0,1. A 프라임 0,-1. 그러면 여기에 주축의 길이가 2고, 거리차가 2라는 거를 금방 알아요. 그럼 뭐 초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초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빼봐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점근선이라는 걸 그리기 전에 쌍곡선이 이렇게 될 것이고, 점근선까지 그려놔야지 쌍곡선이 다 그려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당연히 점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소 직선에 가까워지게끔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얘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길이가 1, 여기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데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 있는 빗변,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2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20, 1, B제곱, B제곱은 19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되죠. 여기가 B가 아니라 A입니다. 여기를 좀 잘못 썼는데 A제곱, A제곱은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 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Y는 지금 1이죠. 1분의 Y제곱, 위아래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Y절편이 0,1, 0,-1을 지난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잘 그려주면서 해야 돼요. 2번도 한번 그려보죠.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3,0 마이너스 3,0을 찍어주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2차 곡선이 초점을 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주축의 길이가 2루트 2래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를 루트 2로 이렇게 주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점근선을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점근선이 여기는 A, 루트 2예요.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루트 2, 높이는 B, 그리고 이 빗변이 3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컴퍼스를 찍고 그대로 내려온 게 초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는 2 플러스 B제곱. 그럼 B제곱은 이제 7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7분의 Y제곱는 1 이렇게 지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 않죠? 자, 필수의 제 12번입니다. 하나씩 한번 풀어볼 건데 초점이 0,5, 0,-5래요.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초점을 찍어주고 쌍곡선에 그릴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0,5 F' 0,-5. 근데 이번에는요, 주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점근선을 알려줬대요. 점근선이 하나는 2분의 1x,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쌍곡선의 모양은 얘를 가까이 따라가는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기울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B인데 여기를 K, 여기가 A인데 이 K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가로 X가 A고요, Y가 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빗변이 C가 되는 거니까 O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려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히기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25 K제곱 4K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은 K제곱은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K는 루트 5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A라는 거는 2 루트 5, B라는 거는 그냥 루트 5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거의 제곱 20분의 X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축이 Y축에 있으니까 아니면 0, 루트 5를 지나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2번도 한번 해볼 건데 쌍곡선의 방정식이 다음같이 나왔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쌍곡선이 마이너스 2, 루트 6을 지날 때 A제곱, B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x 초점은 X축 선상에 있겠죠.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근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A, B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A, 여기는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3이니까 얘를 K라고 얘기하면 얘는 루트 3K가 요렇게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K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분의 Y제곱는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루트 6을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건데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K제곱분의 4가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 3K제곱분의 6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2가 되는 거니까 K제곱분의 4에서 2를 빼면 2는 1 그럼 K제곱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따라서 A제곱은 지금 몇인가요? A제곱은 그냥 K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2가 될 것이고 B제곱은요? 3K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이 되는 거니까 정답이 8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자, 필수제 13번입니다. 쌍곡선에 일반형이 나와 있고요. 다음과 같은 걸 구해보래요. 중심의 좌표, 초점, 꼭지점, 점근선, 그 다음에 주축까지 한번 구해볼 건데 우선은 이 식을 정리를 할게요. 얘가 9로 묶어줘서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로 묶어줘서 y제곱 4y 마이너스 43은 0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9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9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4 y 빼기 2의 제곱 그럼 얘는 플러스 16 마이너스 44는 0 이렇게 일단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9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y 빼기 2의 제곱은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가 빼지면서 플러스 7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은 몇이 됩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36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걸 이항해 주시면은 36 뭔가 숫자 자체는 딱 떨어지고 이쁜 것 같아요. 36으로 나눠주시면 4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9 y 빼기 2의 제곱 여기는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는 1 이걸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여기서 다 얘기하고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얘를요 그래프를 좀 그려주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2,0 마이너스 2,0 꼭지점을 이렇게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점근선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2분의 3x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그럼 초점은요 여러분들 얘가 이쪽이 2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직선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빗변의 길이가 4 더하기 9 루트 13입니다. 얘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13,0 여기도 f' 마이너스 루트 13,0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하나씩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가 쌍곡선의 중심이에요. 그럼 중심 좌표는 지금 평행이동 1,2를 한 거 쓰는 겁니다. 초점은요 여러분들
풀마 루트 13에다가 플러스 1,2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꼭지점도요. 풀마 2에서 플러스 1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더하면 3,2가 되고 빼기 2였던 거 마이너스 1,2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점근선도 마찬가지인데 Y는 풀마 2분의 3 x 빼기 1 플러스 2 이걸 하나씩 계산해서 쓰면 되는 거고 주축의 길이는 바뀌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거리차랑 주축의 길이 똑같고 지금은 그냥 4라고 쓰면 됩니다. 어떤가요? 쌍곡선을 일단 그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평행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필수예제 14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봐볼 건데 두 초점이 나와 있어요. 어떤 X축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이미 평행이동 되어 있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1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럼 쌍곡선의 축은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리의 차이자 주축의 길이입니다. 주축의 길이가 2가 나와 있는데 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쌍곡선의 중심이 여기의 중심이랑 똑같으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2죠. 그걸 2로 나누면 1입니다. 1, 마이너스 1 중심에서 거리의 주축의 길이가 2니까 1만큼 이렇게 가면 여기는 2, 마이너스 1 1만큼 가면 이렇게 A 프라임 0, 마이너스 1 여기 지나는 쌍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점근선을 우리가 그려줍니다. 점근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결국에는 이런 꼴에서 평행이동을 하는 건데 이 B가 쌍곡선의 기울기랑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쌍곡선의 점근선의 기울기를 얘기한 겁니다.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때 B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길이는 1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B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길이는 결국에는 이쪽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지금 2거든요. 2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B라는 거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쌍곡선은 A가 1이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B가 루트 3이니까 3분의 Y제곱은 1인 녀석을 중심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도형만 제대로 그려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 이러면 1,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죠? 는 1 이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끝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자, 필수예제 15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각, 쌍곡선. 쌍곡선을 일단은 우리가 아는 꼴로 3으로 나눠주면서 바꾸면은 3분의 y제곱 는 1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니까 초점이 2라는 걸 금방 압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어떤 초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나와 있다. 이거는 쌍곡선뿐만 아니라 타원, 포물선 다 똑같은 건데 2차 곡선의 정의, 성질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쌍곡선은 뭡니까? 거리차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주축의 길이만큼이니까 지금은 거리차가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문제를 읽어보면은 여길 지나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고 다른 초점이죠. 마이너스 2,0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22일 때 선분 AB 길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령 미지수 A라고 두면 이쪽은 A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겠죠. 이만큼 더 길 테니까요. 거리차가 2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차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B가 되면은 여기는 B 플러스 2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여기를 더하면 2A, 2B, 플러스 4. 얘가 2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18. 그러면 A 플러스 B가 자연스럽게 9가 나오고,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가 9가 나오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들이 2차 곡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